아니 그 마약 범죄 수사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범들을 검거하는 겁니다. 마약.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 사범을 비롯해서 밀수 사범, 또 투약 사범, 또 유통 사범들 검거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 네. 아편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향정기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필로폰, 대표적으로 대마, 예, 그런 사범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그 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 그렇죠. 됐다고 작년 하더라고요. 6월인가 7월에 합법됐죠. 이게 여행 가셨다가 모르고 또 그걸 섭취를 하셔도 사실은 그거를 국내에 와서는 이게 마약 양성 반응이나 나오고 하면 이게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제가 태국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대마가 있어서 몰랐다. 네.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태국에서도 음식을 제공할 때 그런 분들 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대마가 들어있는데 괜찮겠느냐. 맞아요. 네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직접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이 음료수를 마시면 부모님에게 추가로 더 설명해주겠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부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자녀가 마약을 마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요거 이제 주범을 경감님 팀이 검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게 참 저도 마약 사건을 오래 수사를 해봤지만 아, 요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실제 이 사건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네. 보통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갈취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약류를 학생들한테 먹여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그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구입을 해서 중국에서 온 통에다가 필로폰을 섞었어요. 섞어서 그 또 한쪽 팀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이게 머리에 좋은 약이 음료다. 먹으면 공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실제 학생들한테 가서 이거 먹으면 좋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 그러면서 그 설문지에다가 부모님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어머나. 학생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걸 진짜로 먹은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은 정상 참작이 됩니까? 학생은 잘못이 없죠. 그건 뭐 잘못이 없죠. 그쪽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진짜인지 그거는 또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피해를 당한 우리 청소년들이 참 그렇죠.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친구 중에는 이제 어떤 증상이 와서 이제 그런 호소한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몰랐죠. 자기가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렇죠. 몸에 어떤 증상은 와도 그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 정도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경찰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이게 검거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도 좀 저희가 봤지만 여기 이제 CCTV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범인들의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저희 서울청 마약수사대에서 처음에 한 건 아니고 강남서에 신고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빠른 시간 안에 특정을 해서 검거를 했어요. 검거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택배로 원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주로 급파를 했어요. 팀을 급파를 해서 실제 그거를 배달한 우체 택배 기사를 만나고 그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받은 지역에 가서 또 CCTV 뭐 얘기하셨지만 CCTV를 이틀 동안 꽤 추적을 해서 뒤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행위를 했던 범인을 검거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국내 그 범인들은 다 잡았고 네네네. 이제 해외 지금 그렇죠. 주범을 아직 주범은 지금 저희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해놓은 상태고 중국 공안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조속히 검거해서 빨리 좀 검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법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마약 범죄율이 실제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일단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0년도, 뭐 2008년도에 뭐 한 12,000명 정도 됐다 하면 2022년도에 뭐
18,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봐서도 많고요. 인원도 많지만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예, 참 문제네요. 예, 예.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마약 사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몰래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에 출혈을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호 씨가 한 10년 전에 네. 마약을 어디서 구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이거 호기심에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들으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방법을 모르죠. 모르죠. 뭐 일단은 뭐 그게 가능한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 예, 그렇죠.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방법이, 없었어요. 예. 주변에 뭐 좀 깡패 형님이라도 있다든지 뭐 좀 뭐 깡패 형이요? 예.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둠의 예를 세계에 들면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SNS가 발달돼 있어서 그걸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몇 자 치면 정보가 나오고 또 입금하고 또 찾아오고 그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분이나 이런 것들 뭐 판매자도 그렇고 이게 서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안 잡힐 거다. 그렇죠. 서로 모를 거다. 이런 이제 막연한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요즘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CTV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뭐 던지기 수법인가 그렇죠. 뭐 뭐 우편함이나 네네.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에 유통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던지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던지기는 그 예. 말 한 대로 어디다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뭘 던져놓죠? 마약이요. 마약을 던져놓으면 그거를 선생님 가서 저기 찾아야- 죄송한데 저도 수사로 아니 지금 아니 죄송한데 저희들도 뭐 뉴스 보고 아는 거지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지만 좀 무섭네요. 근데 또 경감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모르니까 이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경감님 오늘 나오신 김에 이것을 확실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렇죠. 던지기라는 거는 거죠. 던지기가 뭔지를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은 던지기라고 하지만 마약류를 일정한 양,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필로폰을 기준했을 때 뭐 1g, 0.5g 입금되는 만큼의 양을 곳곳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뭐 빌라에 있는 우편함에 맞아요. 놓으면 보이잖아요. 네. 우편함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 배전선이 있는 그 함 안에다가 함에다가도 붙여놓고 시래기 네 맞아요. 시래기 밑에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네.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전송을 하는 전송을 하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지도까지 그래가지고 화살표 표시 딱 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서로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던지기. 그게 던지기죠. 아니 도대체 이런 마약은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택배가 요즘 또 이제 그렇죠. 국제우편이나 이런 요즘에 것들이 EMS 많으니까. 국제우편 맞아요. 또 화물 국제 화물이 많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뭐 야구 배트 안에다가도 막 넣어가지고 뭐 들어오는 여기 것도 막 뭐 보고. 요즘 밥솥 안에도 뭐 넣고 네네네. 뭐 뭐- 의자 이 밑에 여기를 뜯어서 또 안에다 넣고 그렇죠.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아스피린 있잖아요. 네. 캡슐 아스피린 캡슐에다가 다 담아요. 그걸 담아서 진짜 아스피린하고 그런 의약 건강기능 섞어요. 섞하고 같이 들어와요. 같이. 또 일부는 이제 그런 전달하는 사람들이 내 몸에 숨겨서 봤어요. 예전에 뭐 그걸 삼킨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비닐에 넣어서 이제 삼켰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국내는 들어왔는데 이게 위 활동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A씨가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 경감님이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은 혹시 뭡니까? 제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정도에 국내인이 뭐 동남아나 해외에 가서 거점을 두고 거기에 있는 조직과 연계를 해서 여기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총책, 그런 실제 행위를 하는 태국에서 행위를 하는 총책을 경찰 이민국 통해서
검거를 해서 송환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6kg 정도 압수했었어요. 이게 와, 6kg면은 이게 시가로 하면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와. 6kg면 이게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계산을 0.039g이 한 명이니까 1g이면 100명 할 수 있어. 30명 할 수 있어요. 1g 1g이면 30명. 30명. 그러면은 1000g이면 3만 명. 예. 그럼 18만 명. 아유 뭐 맞는 거야? 수학 천재인데. 아, 18만 명. 예. 아 수학 천재야. 예, 제가 곱하기만 잘합니다. 궁금한 게요. 이제 저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진짜 실제로 마약 이렇게 칼로 푹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까보니? 아니 이게 맛을 옛날에 맛을 이렇게 이러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뭐 지금 꽁트가 됐네. 실제로도 이제 그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저 중독자 됩니다. 되고 그렇게 그럼 뭐로 이거를 저희들은 그 장비가 있어요. 키트가. 우리 이제 마약 사범들 소변을 검사하는 키트도 있지만 그 마약류를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서 따로 있군요. 예, 그거 하얀 가루잖아요. 뭐 그러면 그거를 키트를 검사를 해보고 또 장비도 있어요. 분광기라고 간이로 딱 대보면 성분이 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화처럼 맛보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다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이게 마약 수사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제 마약 사범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그렇겠죠. 투약자가 있으면 단순 투약이지만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샀을 거 아니에요. 판매자가 있고 또 투약도 혼자 하기도 하지만 여럿이 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명을 검거를 하면 이 사람하고 연결된 마약 사범들이 있어요. 그걸 추적해서 검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딸이 집에 나갔다 오면 마약을 좀 투약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수사관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투약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투약을 했던 또 제공을 했던 다른 제 3의 사람들을 검거를 했고요. 거미줄처럼 엉켜 있으니까 쭉 검거를 해서 올해 4월경까지 131명 그렇게 해서 검거도 하고, 위장거래 저희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직접 거래. 마약 사범들을 찾는 거죠. 마약을 거래하던 사람을 찾아서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위장 수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마약을 갑자기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마약 수사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취해가지고 찾아와서 나 약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잡잖아요. 그럼 깨고 후회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 귀소 본능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한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팔을 휘적거리거나 얼굴을 긁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뒤 마약 수사팀 형사들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마약 사범들을 잡으면 마약 검사도 이제 거기서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소변을 채취한다든가. 소변 채취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소변 채취할 때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사관 분들이 직접 채취를 그렇죠. 하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을 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소변을 바꿔치기 하려고 가짜 소변을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소변을 차고 들어와요? 차고 들어와서 소변을 볼 때 본인 투약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소변을 다른 걸 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소변에다가 물을 좀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환이 따라 들어가서 보거든요. 보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법이 종이컵에 받으면 딱 만져봐요. 따끈따끈. 온도 체크를. 네. 근데 그 더글로리 있잖아요.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보면은 그 마약을 투약한 한 배우가 머리 탈색을 하거든요, 거기서. 네네. 그럼 탈색을 하면 안 걸립니까? 탈색해도 국가수에서 다 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실제 탈색한 사람이 성분이 나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저 수사하다 보면은 이제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는 그 범인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구속을 시키고 제가 얘기 좀 하거든요. 네. 마약을 접한 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왜 자기를 잡냐. 제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돈을 훔쳤습니까? 내가 누굴 때렸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제가 사서 제가 했는데 왜 저를 왜 잡습니까? 왜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법이 그런 건데 왜?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그래서 했는데 무슨? 야 법에 돼 있잖아. 국회의원한테 얘기해라. 아니 이 나라가 법치고 있다고. 근데 피해자가 없잖아.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수사관님도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당황해서. 야. 예?
아니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지금 보통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억지죠, 피해를 억지. 안 줬으니까 왜 나를 처벌하냐 하는 건데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약은 처벌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한 거지. 뭐 누가 내 피해를 안 줬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럼 또 가만히 그러네요. 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가 가해자고 스스로가 피해자입니다. 예.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법을 위반한 법업자지만 일종의 피해자다. 예. 아니 이게 저 마약은 이제 중독성 때문에도 그런데 이게 재범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그래요. 이제 재범률이 통계적으로는 뭐 한 30 몇 프로, 4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체감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높은 것 같고 네. 이제 의지대로 끌릴 수가 있으면 재범률이 낮을 수 있죠. 근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오래 참고 있다 하더라도 필로폰이라는 걸 눈에 보게 되면 만약 눈에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내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절대 시작조차 하지 하지 말아요.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엇보다 이 마약은 생명에 사실 이게 위협을 이게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느끼실 때가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약하는 양을 잘 몰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고 현장에 가서 마약에 취한 사람을 이제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과감해지기도 하고 자해를 하는 게 많아요. 이제 막 이게 손톱으로 막 살을 뜯어요. 이렇게 뭔가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는지 뜯으면 제 데일밴드를 막 붙여줘요. 그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 또 뜯어요. 수갑도 채워놓고 수갑 채워놓으면 이렇게 막 뜯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보여요. 이렇게 뱀이 보이거나 환각이 보이거나 그러면 막 저기 뱀 기어가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큼 정신적인 폐해가 심한 거죠. 내 몸에. 그게 그 펜타닐이 뭡니까? 펜타닐이 일종의 이제 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한테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진통제군요. 예, 진통제인데 영화에서 보면 전쟁 나서 막 이렇게 다치면 몰핀 놔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몰핀의 5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그게 조금만으로도 엄청난 치사량이 네, 그래서 된다고. 보통 우리가 2mg을 넣으면 치사량이거든요. 2mg. 네네네. 미국 성인의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이에요. 청소년들이 많이 해요. 그럼 중독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뇌가 망가질 정도로 독성이 강해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친구 하나 따라가서 이렇게 했다. 아니 중독되는 거죠. 그 어디선가는 그것도 사례로 그 소개를 했는데 중독자들이 하도 많은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정책을 바꿔서 뭐냐면 해독같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안 나게 만드는 그 약차가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냥 그걸 드시고 갈 수 있게. 네. 그 포르투갈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사회에 만연돼 있으니까. 그 만연이 돼 있는 막 인터뷰를 하니까 이거를 좀 하고 가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버스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메타돈이란 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혹시 이렇게 마약을 좀 판매하거나 내지는 이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마약 사범들에게 한마디 우리 수사관님 좀 해주시죠. 내가 설마 잡히겠어? 모르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경찰관이 찾아가거나 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올 수 있다. 그리고 마약 사범은 투약자나 판매자나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됩니다. 반드시. 예, 안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자식있게 말씀드린 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검거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어떤 기회에 돼 있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마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나 접했던 분이라면 얼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라. 자수하시면 감경이 됩니다. 네네.